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동란과 한계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시기는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을 겪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제2공화국의 형성과 붕괴 과정, 그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제2공화국은 1960년 4월 19일 학생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후 출범하였다. 1960년 8월 15일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시기였다. 새로운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와 내각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제2공화국 출범 초기에는 정치적 불안정이 심각했다. 이승만 정부의 붕괴 후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지만 권력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다. 과도 정부는 급격한 변화와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이는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 내부의 구파와 신파 간의 대립은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켰다. 민주당은 이승만 정부에 맞서 싸웠던 주요 야당이었지만 정권을 잡은 후 내부 분열로 인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에 실패하였다. 경제적으로도 제2공화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6.25 전쟁 이후 한국 경제는 여전히 복구 단계에 있었으며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자본이 부족했다.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려 했으나 정치적 불안정과 행정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또한 외국 자본의 유입이 적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다. 사회적으로는 4.19 혁명 이후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 의식이 높아졌지만 이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이러한 불만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제2공화국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2공화국의 외교정책 역시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당시 국제정세는 냉전체제가 심화되고 있었으며 한국은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은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였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였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효과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기 어려웠다. 또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안보 문제 역시 큰 도전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외교적 한계는 제2공화국의 안보와 국제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행정적 비효율성도 제2공화국의 주요 문제 중 하나였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정부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지만 이에 따른 행정체계의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집행의 실패로 이어졌다. 또한 정부 부처 간의 협력과 조율이 부족하여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행정적 비효율성은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불만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제2공화국은 또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계층 간의 격차가 심각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는 심각했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했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행정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결국 제2공화국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에 의해 무너졌다. 군부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제2공화국은 짧은 기간 동안의 실험으로 끝나고 말았다. 군부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였다. 제2공화국의 붕괴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였다. 첫째, 정치적 불안정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의원내각제 도입 이후 국회와 내각 간의 권력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또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이 제2공화국의 붕괴에 기여하였다.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려 했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행정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또한 외국 자본의 유입이 적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어려움은 국민들의 불만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셋째,
사회적 갈등이 제2공화국의 붕괴를 촉진하였다. 4.19 혁명 이후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 의식이 높아졌지만 이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이러한 불만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제2공화국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2공화국의 붕괴 이후 군사정권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출범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정치적 자유와 인권이 제한되었고 군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억제되었다. 제2공화국의 경험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였다. 첫째,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정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둘째, 경제적 성장은 정치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제적 성장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셋째,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불평등은 국민들의 불만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은 제2공화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하고 경제적 성장을 이루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제2공화국의 동난과 한계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제2공화국은 짧은 기간 동안의 실험적 시기였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시기의 정치적 혼란과 제도적 한계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였다. 제2공화국의 실패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동난과 한계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였다. 제2공화국의 붕괴는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오늘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2공화국의 경험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으로 남아있다.